B까지 이렇게 일씩 증가. 이렇게 i를 출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100개의 숫자를 이제 얻을 수가 있고요. 짝수만 출력을 하라고 했죠. 홀수일 때는 건너뛰어야 돼요. 그래서 실행을 할 때도 있고 건너뛸 때도 있고, 이렇게 하려면 분기 조건문을 사용해야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고요. 자, 출력되는 조건은 i가 짝수일 때만 출력되는 거죠. i가 짝수인지를 검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짝수만 출력을 할 수가 있네요. 자, 다음 문제. 축구 경기가 있는데 손흥민이 5분마다 골을 넣을 수 있다. 자, 그럼 이렇게 시간 74분 투입됐을 때 몇 골을 넣을 수 있느냐 물어보는 거죠. 자, 5분마다 한 골씩 넣는 거잖아요. 5의 배수 5의 배수일 때마다 한 골씩 넣는 겁니다. 자, 그리고 타임은요 90을 넘어가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포문을 이용해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시작점을 74로 정해줄게요. 정확히는 74가 아니라 이제 타임으로 해줘야겠죠. 자, 그리고 90분 전까지 일씩 증가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1분씩 시간이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손흥민이 투입된 시점으로부터 이제 시간 경과. 이렇게 타임 2라고 정해주고요. 자, 요거는 이제 1분씩 지나가는 경기 시간을 의미하는 거고요. 자, 타임 2 얘도 일씩 증가해야겠죠. 똑같이 시간이 갈 거니까. 근데 이제 기준점이 다른 거죠. 얘는 이제 손흥민이 투입된 시점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타임 2 얘를 증가를 시킬 겁니다. 자, 그리고 5분마다 골을 넣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투입되고 나서 5분 지날 때마다 골을 넣어주면 돼요. 그럼 여기서 스코어를 1 증가시켜줍니다. 언제? 5분이 지났을 때. 5의 배수를 우리가 따지면 돼요. 타임 2 이게 5의 배수인지를 따지면 되겠죠. 계속 증가할 때 5의 배수로 증가하는 경우에만 이거 올리면 됩니다. 자, 그래서 타임 2가 5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지느냐, 이렇게 해서 따져볼 수가 있겠죠. 자, 포문이 끝나고 나면은 스코어가 5분마다 증가가 되고 최종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4골을 넣었다. 만약에 80분에 투입이 되면 2골을 넣는 거고요. 50분에 투입을 하면 8골을 넣는다. 자, 이렇게 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자, 오름차순으로 출력을 해라. 자, 그럼 A랑 B랑 지금은 B가 더 작지만 A가 더 작을 수도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럼 일단은 B가 더 작으니까 B부터 시작해서 A까지 I를 증가시켜주면 작은 것부터 큰 거 일단 출력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5부터 12. 근데 요거를 이렇게 A를 더 작은 걸로 바꾸면 반영을 못하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뭘 쓸 수 있다? 값교체 알고리즘 쓰면 되죠. 여기서도 일단 B가 무조건 작고 A가 크다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A가 더 작은 경우에 바꿔버리면 되죠. 더 A가 B보다 다시요. 이렇게 해야겠죠. B가 A보다 크면 안 되니까 바꿔줍니다. 그러면은 잘 나와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요게 이렇게 세 개의 답을 한번 살펴봤고요. 1번, 2번 같은 경우 자, 요런 표현도 있어요. 그리고 복합 대입 연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를 그냥 제가 이제 어떤 변수에다가 뿔뿔 하면은 1 증가하는 거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근데 이게 이제 만들어진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int k는 1이 있다. 자, 근데 k에다가 플러스 1을 하면 2가 나와요. 이거 잠깐 주석 처리하죠. 자, 이렇게 2가 나와요. 자, 그러면은 k 플러스 1 이거를 이렇게 다시 자기 자신한테 대입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원래 자신의 값에다가 1을 더해서 다시 자기 자신한테 넣었으니까 결과적으로 1 증가한 거예요. 1 증가. 원래 이렇게 표현해요. 1 증가 표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근데 개발자들은 중복 같은 거를 아주 사소한 거 하나 되게 중복하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요거 되게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요거보다 좀 더 편리한 표현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어차피 똑같은 의미잖아요. 이 KK가. 그래서 하나를 없애버려요. 이걸 없애버려요. K. 자, 그리고 플러스를 이쪽으로 옮겨버립니다. 왜냐면 이쪽에 있으면은 어떤 값의 연산의 기호로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얘를 변수 쪽으로 옮겨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바뀝니다. 이거보다 이게 훨씬 편하죠. 이 더하기랑 이거는 심지어 같은 키거든요. 더 편해요. 자, 더 1증가가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만약에 3증가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겠죠. 3증가. 이것만 바꿔주면 돼요. 이렇게 3증가. 자, 이런 식으로 감소시킬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3 감소. 여기도 플러스 대신 마이너스 넣어주면 돼요. 3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입 연산자랑 산술 연산자를 같이 써서 이걸 복합 대입 연산자 이렇게 부르는데 이렇게 이런 기능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근데 이런 경우 1 증가 또는 1 감소 이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쓰이더라.
다른 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쓰이더라. 일씩 증가하고 감소하는 게. 그래서 이거마저도 불편한 거죠. 이제 대부분 1 증가 1 감소를 쓴다라고 하면 요 경우에 한해서는 아예 이렇게 바꿔버리잖아요. 해서 나온 겁니다. 증가량이 1이거나 감소량이 1인 경우 한해서 이렇게 증감 연산자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파생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이렇게도 풀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짝수 구하는 이 식을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거죠. 2부터 100까지 출력을 하는데 2씩 증가시키면 되죠. 이렇게. 그래도 짝수만 출력할 수가 있어요. 일씩 증가하는 거에서 2씩 증가하는 걸로 바꾼 거죠. 자, 그러면 이그젠플 두 번째 문제, 손흥민 문제에서도 굳이 이제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리고 타임 2, 손흥민이 들어온 시점을 굳이 구하지 않고요. 지금 시점으로부터 이렇게 5씩 더해버리면 돼요. 그러면서 스코어를 이렇게 증가를 시켜도 되죠. 좀 더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증감 연산자라고 하는데, 이 두 개를 증감 연산자라고 하는데요. 요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 K는 다 지웁니다. K는 1인 상태에서 요런 게 하나 있고요. 요런 게 하나 있습니다. 요거를 후위 증가, 이거를 전위 증가, 이렇게 불러요. 자,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일단 실행을 해보면 압니다. 자, 요거를 하나씩 해볼게요. 1이 나오고요. 2가 나옵니다. 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서 K를 한 번 더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2가 나오고요. 역시 2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뿔뿔을 붙이는 거는 K에 1을 증가시켜라 라는 의미는 동일해요. 그죠? 그래서 보니까 이걸 하든 K가 1 증가해서 2가 나오는 건 맞죠? 근데 얘는 출력을 했을 때, 여기서 출력을 했을 때 1이 나오고 얘는 2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되게 간단한 원리인데, 후위 증감은 코드 실행 후 값 증가고요. 전위는 값 증가 후 코드 실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둘 다 똑같이 1씩 증가시키는 건 똑같은데, 자, K가 1일 때 요거는요 1을 증가시키고 나서 요 출력문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가 나오는 거고요. 얘는 일단 K를 먼저 출력하고 그 다음에 K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1 먼저 출력이 된 다음에 2로 증가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둘 다 1 증가시키는 거는 똑같아요. 단독으로 쓸 때는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완전히 똑같습니다. 단독으로 쓸 때는.
근데 어떤 코드 안에서 이렇게 같이 쓰일 때는 이런 원리가 있다 정도를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